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도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아직 무주택자고 주택을 청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는 집안에 보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보물은 뭐냐면은 청약통장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청약통장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약통장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 청약통장은 전부 4가지 종류가 있어. 기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어. 3가지 종류는 어떤 거냐면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인데 크게 2개로 나눠보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이야.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야. 우리가 뭐 다른 얘기 막 하다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어떤 주택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과 국민주택은 엄연히 달라.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또는 개량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지역 주택공사 이렇게 부르는 데들 있잖아. LH나 아니면 뭐 SH 이런 데들, 이런 데서 주관돼서 건설하는 그런 주택들을 국민주택이라고 해. 그 다음에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형 건설사들 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는 민영주택들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야. 그럼 거기에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이 또 다르다 그랬잖아. 청약부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적금 같은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청약예금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있던 3가지 청약 통장들이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 그러면서 이 3개를 합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어. 그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야. 그러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3개의 형태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모두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이렇게 4가지 청약 통장이 있는데 이 4가지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상속이 가능해.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야. 상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4개의 통장 중에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 있고 증여가 가능하지 않은 통장이 있어. 제일 마지막에 생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3개 통장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그 증여가 가능한 통장 중에서도 청약저축은 100% 증여가 가능해. 그런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증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증여를 받는 방법은 자식이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여 받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가 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청약통장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청약통장이 없었어. 그때 아버지랑 나랑 만약에 따로 살고 있었다면 세대 합가를 먼저 해야 되고, 세대 합가를 할 당시에 나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세대주가 되면서 그때 그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을 신청을 하는 거지. 증여 신청을 하는 거지. 그 증여 신청은 해당 은행에 가서 하면 되고, 그럴 때 받을 수 있어. 근데 받는 것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경우가 있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계 존비속이 세대주로 바뀌면서 증여를 받는 거야. 그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증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자, 증여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도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아들에게 먼저 증여를 한번 하고 아들이 부인에게 증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게 되겠지. 대신 아들이 증여받을 때 세대주가 한번 되어야 되고, 다시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세대주가 돼야 돼. 조금은 번거롭지. 그렇지만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 친족 안에서는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과연 나는 무엇이 유리해지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까 얘기한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면 우선순위를 갖게 돼. 그리고 40제곱미터가 초과할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청약 저축은 납입 횟수와 금액을 모두 증여를 받기 때문에 내가 증여 받았을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청약 횟수나 금액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점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점 제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 기간이냐, 부양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느냐,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르게 되지. 그런데 이때 청약 통장을 증여를 받게 되면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게 돼. 대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는 증여 받은 사람의 현재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많이 크다고는 볼 수 없어. 그렇지만 청약 통장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최고점이 17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에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지. 이런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들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보지 않고도 내가 어떤 통장에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따르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한 게 있다면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가 마련돼 있어. 거기는 전화번호가 1599-1771번이야.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안내를 해주니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과거의 예로도 국민주택이었던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 국민주택인데 공공분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지만 내가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이 된다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었어. 청약 점수가 낮아서 또는 청약 횟수가 작아서 만약에 저렇게 오래된 청약 통장을 내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저런 기회가 또 있었을 때 그 강력한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주변에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혹시 잠자고 있는 청약 통장이 있진 않은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